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벤트마다 보이는 얼굴, 그리고 제가 잘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보셔야 할 얼굴, 김희태입니다. 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을 지나서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왔습니다. 자, 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푸른색은 희망과 성장, 그리고 뱀은 지혜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2025년에는 아나운스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혜로운 학생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 복도 새해 복이지만 을사년처럼 앞에 붙는 저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아시아의 민간에서는 을사년의 을사처럼 이렇게 두 글자로 이루어진 뭐랄까 좀 코드 같은 것들이 매년 따라 붙잖아요. 사람의 경우에는 출생한 연도의 코드가 뭐였는지에 따라 지정된 동물에 해당하는 띠라는 것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 사주팔자 이런 데도 사용되기도 하기도 하죠. 네. 실용적 영역에서는 나이 계산이나 연도 계산에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코드 어떤 원리로 부여되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뱀의 해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푸른 뱀의 해가 따로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의 갑오, 임진왜란의 임진, 을미사변의 을미, 정묘란의 정묘처럼 연도를 헤아리기 위해 붙은 두 글자의 코드를 뭐라고 얘기하냐? 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 글자가 간, 뒤에 글자가 지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간지가 되는 거죠. 간지나네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상한 아재기가 만들고 네. 간과 지는 각각 천간과 지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천과 지라는 글자에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천간은 하늘, 지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양, 땅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늘과 땅, 양과 음의 결합이 간지를 이루죠. 간지는 원래는 날짜를 세거나 아니면 점괘를 헤아리는 데 사용했던 일종의 약간 바코드 같은 것인데요. 간은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고요. 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이렇게 12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10간 혹은 12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12지 하면 조금 익숙하시죠? 흔히들 12간지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지는 천간과 지지를 합친 말이기 때문에 12간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12지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짝지어서 60개의 조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60간지 내지는 60갑자 라고 부르는 것이죠.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나란히 6바퀴 천간은 지지는 5바퀴 이렇게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개의 조합이 무한히 돌아가는 60진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는 게 간과 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자, 이 간지의 역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지의 역사는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요.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군 신화처럼 이러한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만큼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 중국의 송나라 때에 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는데 이게 통관맥이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중국의 신화 시대인 삼황오제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삼황오제 시대 정말 유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라는 게 이 삼황과 오제에서 따온 거거든요. 자, 요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송나라의 역사 기록이 있고요. 신화를 거스르고도 이미 상나라 시대 때 갑골문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만큼 최소한 3000년은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유서 깊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12지잖아요. 띠, 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또 뭐 있죠?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뭐 이렇게 12가지 동물들, 그러니까 12지신이 할당된 것은 갑골문이
발견된 그 시기 있죠. 만들어진 그 시기보다도 10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각 글자의 뜻이 대응되는 동물과는 별 상관이 별로 없는 것들도 있죠. 백성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썰도 있고, 인도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기원은 뭐 우리는 모릅니다. 당나라 때부터 12지신에 대한 그 상 있죠. 상이나 이런 유품들, 이런 것들을 조각하기 시작했고요. 김유신의 묘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지신상이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걸로 보아서 6세기에서 한 7세기 때쯤, 이때쯤이면 확실히 좀 그런 동물을 붙이는 문화가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0갑자, 그러니까 간지는 상나라 시대에는 하루하루 날에만 붙다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연, 월, 일 모두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년에 붙이는 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세차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갑술년 이런 것처럼 월에 붙는 간지를 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월 이런 것처럼 일에 붙는 간지를 일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인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혹시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그날에 해당하는 간지가 길하지 못해서 운세가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예, 무튼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잖아요. 지지에 따라 동물이 결정된다면 색깔은 뭐에 따라? 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천간에는 오행에 따라 각각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데 색깔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갑을은 청색, 병정은 적색, 무기는 황색, 경신은 흰색, 임계는 흑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방은 5개의 방위를 뜻하죠. 오방색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즉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5개를 상징하는데요. 동쪽에는 청룡, 그다음에 남쪽에는 주작, 서쪽에는 백호, 그다음에 북쪽에는 현무, 가운데는 황룡 혹은 아니면 기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2025년 을사년이니까 천간이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색, 파랑색이고요. 지지가 사이기 때문에 뱀, 그래서 푸른 뱀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색 같은 것들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 20년 사이에 약간 재미 혹은 마케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어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라마다 또 버전이 다르기도 해요. 베트남의 12지에는 토끼 대신에 고양이가 들어가고 일본에는 돼지 대신에 멧돼지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토끼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 가면 고양이띠가 되는 거죠. 네, 재미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튼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한 약간 잡지식 코너였습니다. 좀 유용하셨나요? 이번 2025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응원하는 응원 멘트를 2025년을 기념해서 응원하는 멘트를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먹기 싫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